최근 싱가포르가 중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최근 싱가포르에서 쓰레기를 버려놓고 한국어를 쓰는 중국인들이 있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중국인들의 녹취록도 구했는데요. 약 3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인과 한국인 인종 구별을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속이면서 여성들을 만나는 일종의 한국인 호소 중국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해외, 특히 미국에서 백인 여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인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데에 비해 한국인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최근 중국인 남성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인들은 자기가 한국인이고 군대까지 다녀왔다면서 육군 복무 신조를 외치고 미국 거리에 돌아다니는 중국인들도 있었죠.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는 글까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쓰레기를 버려놓고 잡히고 나니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던 중국인의 한국말 녹음이 전부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듣기에 이게 중국인 같은지 한국인 같은지 한번 직접 듣고 판단해보세요. 나 중국 사람 아니야. 나 중국 사람 아니야. 나 한국 사람. 나 한국 사람. 나 중국 사람 아니야. 어떠신가요? 한국 사람 같으신가요? 아무리 들어도 한국 사람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중국인들도 그냥 대충 한국어 배워서 한국인을 사칭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외국에 나가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해외에서는 중국인의 절대 인구수가 많다 보니 그런 중국인들이 전부 한국인을 사칭하고 다니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더 문제는 국가를 사칭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어느 국가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국적에 대한 사칭은 공공기관이나 공식적인 서류에서 거짓하는 것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해외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친구를 사귈 때에 거짓말하는 것은 그 어느 국가에서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이 항상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후진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취급을 잘 받기 위해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해외에서는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하는 것이 딱 이것인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주변에 있는 이성과 만남을 갖는 틴더라는 어플에서 자신의 국적을 한국인으로 설정해놓고 해외 여성들을 만나는 중국인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이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뒤로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많이 따라하게 되면서 외관상 구분이 정말 어려워진 부분도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해외 사람들이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해당 글의 내용 중간 부분은 이러했는데요. 한국인들은 한국에서는 검은색이나 하얀, 무난한 색의 옷을 많이 입지만 외국에 나간 한국인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옷 색깔로 한국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인들은 머리에 기름이 져 있다거나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자기가 한국인이라며 사칭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꼬시려는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잘 씻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더욱 알기 힘들다. 우선 연인관계가 될 것 같은 한국인이 있다면 그의 핸드폰에 위챗이 깔려있는지 카카오톡이 깔려있는지 보라. 만약 카카오톡에 들어갔는데 친구 목록이 50명에서 100명 이상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이 맞다. 하지만 카카오톡 들어갔는데 별로 전화번호도 없고 채팅 내용도 없는데 위챗에 들어가면 엄청 많은 친구들이 있고 위챗에 많은 대화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중국인이다.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번호를 받고 연락을 하기 시작할 때 위챗으로 대화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인들은 위챗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오래 친해지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 나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말을 건 순간 그들은 결혼까지 생각한다. 진심이다. 중국인과 잠깐 대화했다면 다음날 전화가 올 것이다. 이때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을 한다면 그에게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좋다.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공산당을 욕할 수가 없다.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영어로 공산당을 향해 비속어를 쓸 수가 없다. 곰돌이 푸에 시진핑을 합성한 사진을 위챗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라고 해봐라. 절대로 못한다. 물론 이것은 이미 친해지고 나서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만나기 전부터 첫인상으로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이거는 매우 힘든 것이다. 다만 내 경험상 한국인들이 좀 더 차갑게 생긴 경우가 많다. 길거리에서 눈을 마주친다면 한국인들은 바로 눈을 피하고 길을 걷고, 중국인과 눈을 마주치면, 특히 당신이 여성이라면 중국인들은 눈을 마주친 순간 대부분 대화를 하려고 들 것이다. 한국인처럼 꾸민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여성을 만나려고 준비를 잔뜩 한 상태인 것이기 때문이다. 첫인상으로 중국인을 판단하는 법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 로고가 반복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100% 중국인이다. 한국인들은 옷을 다양하게 입긴 하지만 이런 패턴의 옷은 절대로 입지 않는다. 한국인들 눈에 예쁘다고 생각되지 않는 옷인 것 같다. 한 가지 재미있는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다. 한국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번호를 먼저 누르지 않는다. 원래는 엘리베이터에서 갈 목적지의 번호를 누르는 게 전부인데 한국인들은 무조건 닫힌 버튼을 누른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그들은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르고 층수를 누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빨리 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단 문 닫히는 버튼 먼저 누르고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다. 참 재미있지 않은가? 만약 이 정도로 급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한국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비행기가 도착하거나 이륙할 때도 그들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차를 타거나 할 때에도 그들은 가장 빠른 줄에 선다. 공항에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선 곳에는 무조건 한국인이 많이 서 있는 곳에 줄을 서야 한다. 한국인들이 많이 서 있는 줄일수록 가장 빠르게 줄이 줄어든다. 다만 중국인들이 서 있는 줄에 서 있으면 진짜 절대 안 된다. 그들은 계속 자기가 서 있는 줄에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 중국인들도 인도인이나 다른 후진국 사람들에 비하면 줄을 잘 서는 편이지만 자꾸 줄에 가족과 친구들을 끼워 넣어서 줄을 새치게 하는 방식은 그들이 정말 자주 하는 방식이다. 밥을 먹을 때도 많이 다른데 중국인들은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인들은 가장 맛있는 것을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봐온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저런 특징이 있었다. 말하다 보니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무조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다만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나은 점이라면 중국인들이 더 말이 많고 편하다는 것? 한국인들은 많이 차갑고 같이 있을 때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딱히 긴장이 되는 사이가 되기 힘들고 말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뭐랄까, 자기의 전부를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기랑 진짜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전부를 보여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한국인들과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다. 한국인들은 진짜 친한 친구는 학창시절에 만난 친구거나 아주 오래전에 만난 친구들 뿐이라고 한다.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진짜 진정한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싱가포르인이 있다면 그 생각 접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 뒤에도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차이점을 계속 서술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날 때 더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좋아요 눌러주시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좋아요가 눌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좋아요 누를 때 무지개 같은 색깔이 펑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 아세요? 그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밖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서 걷기 운동 10분 정도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